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래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아이들.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쟁이다. 엄마 숙제는 하지 말라 그랬지? 숙제는 언제 그럼? 아 길이 가라고. 못 간다고 오늘. 왜? 안 돼. 알았지? 30분 남게 30분 남게. ADHD를 앓고 있어 부쩍 거칠어진 큰아이 때문에 김 씨는 더 힘이 든다. 너 상당한 오바야. 아니야, 너 살아나는 오바야.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 그 무기력함 때문인지 얼마 전 그녀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머리 때리기 무슨 장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죽고 싶다. 그냥 뭐 나 하나 없어진다고 뭐 달라질 게 있을까? 그녀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자녀분은 지금 몇 분 있으시고? 아들만 아들 둘이요? 네. 설문조사를 통해 보여진 김영희 씨의 우울증은 중간 단계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세로토닌 결핍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질병. 그녀에게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우울증 치료제 SSRI가 처방됐다. 정말 그런 식으로. 이 약의 특징은 이제 선택적으로 세로토닌을 재흡수하는 그러한 수용체만을 차단함으로써 그 신경과 신경 사이에 세로토닌 물질이 충분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입니다. 신경세포 말단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은 상대 신경세포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자가 수용체를 통해 다시 재흡수되기도 한다. SSRI는 이런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아 신경과 신경 사이, 즉 시냅스 안에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쥐 실험을 통해서도 SSRI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쥐를 물에 빠뜨려 우울증을 유발시킨다. 물에 빠진 쥐는 기어오르거나 빙빙 돌며 헤엄치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행동을 멈춘다. 이때 우울증 치료제인 SSRI를 투여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SSRI를 투여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훨씬 많은 움직임을 보인다. SSRI를 투여한 쥐에게 더 많이 나타난 기어오르는 횟수는 우울증 개선의 효과를 나타낸다. (3주간의) 약물 치료 후 병원을 다시 찾은 김영희 씨. 그녀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PET 촬영을 통해 세로토닌 변화를 알아봤다. 그 결과 전두엽 부분의 붉은색이 흐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세로토닌 수용체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것을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항우울제 치료를 통해서 세로토닌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니까 세로토닌 신경의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이런 신호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도 현저하게 떨어져 약물 치료 후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일단 아이들한테 짜증 안 내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안 싸우고요. 네, 그런 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약물 치료 외에 세로토닌 증가를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네네. 제작진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주간의 숲 체험을 진행했다. 오랜 우울증으로 대부분 집안에만 갇혀 생활했던 사람들.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명상을 통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비우고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한다. 소리, 냄새, 촉감 등 오감을 통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껴본다.
1시간의 숙체험으로 벌써부터 표정이 밝아진 참가자들. 눈 감아봤더니까 그냥 선명하고 별천지요. 이뻐 보여요. 그냥 봤던 것보다는. 색깔이 다. 예. 땅바닥에 낙엽도 더 선명하게 보여요. 숙체험에 참여하는 3주 동안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사람들 앞에 나서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회공포증도 세로토닌과 관련이 깊다. 제2의 IMF가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경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난 이경진 씨와 도정윤 씨는 사회공포증 중 발표 장애를 갖고 있었다. 이들의 불안은 어느 정도일까? 환경과 그러니까 그런 수직적인 의사소통 관계에서는 계속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더듬는 경진 씨. 적으로 그의 손동작도 불안해 보인다.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윤 씨는 목소리를 떠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까지 빨갛게 변하며 매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도록 좀 머릿속이 좀 백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완전 긴장해서 좀 하얘지고 손이 떨리는 게 느껴지고 아무튼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 생각. 심장이 엄청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가 떨리고 막 계속 손도 떨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사회불안 장애하고 주로 관련이 있는 곳은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불안 증상으로 인한 감정 조절 어려움이 굉장히 초기에 그리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사회공포증 환자의 세로토닌 분포도는 정상인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두엽과 변형계 모두 세로토닌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진 씨와 정윤 씨가 갖고 있는 사회공포증을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치료해보기로 했다. 자동적 사고 떨쳐버리고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펫 촬영을 병행하여 세로토닌의 변화를 살펴봤다. 그것을 표현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인지행동 치료는 불안을 유발하는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해 그 안에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불안을 없애는 훈련을 갖는다. 가상현실에서의 훈련을 마지막으로 5주간의 인지행동 치료 과정을 마친 경진 씨와 정윤 씨. 두 사람의 세로토닌 분비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희가 인지치료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주로 전전두 피질의 변화가 궁금했고요. 펫상에서도 전전두 피질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외측 측두엽 그리고 내측 세로토닌의 변화는 확실하게 나타났다. 치료 후 전전두엽 부분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며 세로토닌 증가를 보였다. 증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 불안 증상 역시 전체 항목에서 모두 감소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런 자동사고로 인해서 불안이 더 심해졌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앉으세요. 세로토닌 결핍은 또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것이 올해 42살의 한종길 씨는 젊었을 때부터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바로 조루증을 앓고 있던 것. 남자는 대부분들이 자신감 있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만족을 그러니까 더 빨리 쉽게 말해서 빨리빨리 끝나니까. 불안감, 스트레스, 강박감이 많이 작용하는 조루증도
세로토닌 분비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